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요양기간이 끝나가는 시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양 종결이란 공단에서 산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인 요양기간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 종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치료를 통해 완치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하는 도중에 어느 시점에 증상이 고정돼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생계비인 휴학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산재 환자들은 요양기간을 더 갖길 원하는 반면 공단에서는 일정 시점이 되면 요양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요양 연장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이 명시된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처음 산정된 요양기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명시된 요양기간이 끝나가는 때가 되면 공단에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요양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이 종결되기 2주 전에 공단에 요양 연장 청구서와 진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양 연장 신청은 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걸리므로 미리 연장이 종결되기 2주 전에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요양 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요양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보상 신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애보상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남은 후유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 청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양을 연장해오다가 더 이상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는 때가 되면 해당 상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은 후유 장애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애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부터 7급까지는 선택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양 종결 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산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환자는 대부분 사업장 내부의 시설물 하자 또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주 책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휴학급여는 원래 받던 임금의 70% 정도에 불과하며 요양급여는 비급여 항목 그리고 공단 내부 주치의 판단하에 불필요한 치료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산재로 인해 신체가 불완전해짐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는 휴학급여 차액,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야지만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양이 종결되고 장애보상 청구를 통해 장애 등급까지도 확정이 된 경우가 되어야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런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자체적으로 추가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요양을 연장해주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서 장애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스스로 추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마땅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